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앞 시간에 지금은 근본에 충실할 때다, 즉 본질에 충실할 때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 모두 유튜브 공간에서 본질과는 거리가 먼 향후 전망이나 또 분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 2년간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 정권 전문가들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인하를 언제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렇지만 주식 투자자에게 기준금리는 본질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시장금리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기업은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경영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경영을 잘하면 그 회사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영업 실적이 개선되는 거예요.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환율 같은 경우. 미국은 금리는,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문화니까 대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러면 이거는 금리는 대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5월경에는 적극적으로 올린다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럼 대비할 수 있거든요. 2022년 3월에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3년채, 미국은 3년채 그 회사채도 많지 않아요. 장기가 많다라는 거죠. 특히 우량 기업은. 그러면 한 5년물만 발행해 놔면 5년 동안은 그때 금리를 가지고 경영하는 거예요. 향후 금리가 올라도 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있지만은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고, 또 지난 2022년 10월 이후 계속해서 금리를 1년 이상 인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 실적이 개선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는 이걸 중심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한 해라는 거죠. 주식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경영 성과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상장기업 성장성, 수익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금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2년이나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결국은 성공한 사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뒤늦게 뛰어들어 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많고, 또 초반에는 인버스 투자를 해가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또 최근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배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 기준금리 인하 조건이 거의 완성되니까 시장에서 거의 100%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가지고 뛰어든 사람은 또 당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기업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6월까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나스닥 지수는 6월 말까지는 4.1% 상승했지만은 나스닥 100을 제외한, 나스닥 종목이 많죠. 그 중에 100개를 제외한 나스닥 나머지는 8% 내렸어요. 러셀 2000도 8% 내렸어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간 거는 뭐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그 나스닥 100 우량기업은 올라간 거예요. 또 최근에는 다우존스 그 30개 종목은 탄탄하니까 그건 올라간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 절정에 다다르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주가 상승을 마치 기준금리 인하 또는 인상이 주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접근한 거죠.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금리와 GDP 관계를 대표하는 이론이 IS 곡선이에요. 금리를 인하하면 GDP가 증가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GDP가 감소한다는 이론이에요. 이것도 지엽적인 얘기예요. 금리를 왜 인상하고 인하하느냐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가지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인상을 했고 물가가 안정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상하는 국면에서, 즉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GDP는 증가했다는 거예요. IS 곡선이 안 맞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리 인상을 한 것이니까 본질은 물가예요. 근데 세로축에 물가를 넣고 가로축에 GDP를 놓으면 그래프 모양 우상향해요. 소득을 나타내도 우상향해요. 근데 금리를 넣으면 IS 곡선은 우하향해요. 근데 그 세 개를 융합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물가와 금리와 소득을,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나 경제학 박사들이 경제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암기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예요. 지금은 금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곡선 그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오르는 그 이유, 배경에는 많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수급이 모자랄 때도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즉 공급이 부족하면, 또 아니면 또 비용이 높아져 갖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화폐가 물가만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나 경제학 전공자들은 화폐는 마치 물가만 자극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화폐 역할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경제 이론 중에 현실과 부합되는 이론이 많지 않고, 또 부합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을 얘기하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배경에 있는데 그것은 얘기하지 않았고 마치 금리만 인하하면, 또 아니면 금리를 인상하면, 이런 가정은 현실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경제 이론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궤변에 가깝죠. 경제 이론 중에 그런 건 많아요. 근본위 제도 시대가 아닌데도 경제학 교과서는 근본위 제도 이론이 지금도 기술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50년 전 1970년에 근본위 제도가 폐지됐잖아요. 그죠? 닉슨이 그 1970년에 그건가 탄을 안 해주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외국 그 국가들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로 근본위 제도가 폐지됐는데, 금하고 관계없이 이제 화폐 발행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도 그것을 위반은 했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근본위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본질이 종이화폐 제도다. 그런데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다.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본원통화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원통화 속에는 지준율이 40%나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본원통화가 실물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본원통화를 많이 공급하니까 일본이 마치 물가가 폭등할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가는 폭등하지 않았어요. 근데 환율은 크게 올랐어요. 이유는 뭘까요? 물가가 올라서, 즉 통화 가치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일본 물가는 안정되어 있으니까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정됐는데, 즉 통화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환율은 상대적 아니면 다른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이죠. 환율 결정 원리죠. 이 본질을 어긋난 접근 방법은 언제나 자산시장에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론을 알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융합할 능력도 없이 안기한 사람들에게 항상 실패를 제공한다. 그게 2, 3년 전만의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2, 3년 동안의 얘기만은 아니고 지난 30년 이상의 얘기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결국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처럼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마치 시장금리도 아니고 기준금리를 가지고 언제 인하하느냐 마느냐, 또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를 놓치면 마치 경제가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건 중앙은행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권한이니까.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지만 현실은 금리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는 금리 상승이라면, 더군다나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금리 상승이라면 그렇게 중요한 요소도 아니고, 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유지가 된다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자. 경제이론 모두 다가 그 본질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가정을 전제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정을 풀면, 예를 들어서 환율은 그대로이고 금리만 인하하면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냐? 환율 등락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을 때란 말이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미국 정시도 안 좋죠. 그런데 그것은 다 가정해버리고 환율도 가정하고 금리만 인하하면 이 시나리오는 있을 수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이론도 아니고 궤변이다.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결국은 이 경제 현상을 분석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또 투자자들은 많은 경제학자, 경제연구소, 또 경제 전문가 중에 누구의 의견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분명한 사실은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경제 전문가 중에 98%는 유능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워런 버핏이 4, 50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경제학 박사, 경제학 교수, 경제연구소 98%는 무능하고 유능한 사람은 2%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투자 전략 역시 여러분들이 누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그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 능력은 구독자 여러분에게 달렸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